안녕하세요. 정오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초시생분들과 이제 2년차 이상 유예생 분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지금 단계에 맞춰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저랑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합격한 분들 또 마찬가지고 수험생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실무 공부 어땠냐? 이거는 제가 들어가 있던 단톡방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별 톡으로 물어본 건데, 사실 제가 느꼈던 거랑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수익환원법 헬이죠. 저기 30회였나 31회 문제 헬이었죠. 환원율, 할인율 여전히 어렵고 자주 나오는 단골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와 오답노트 정리 방법. 이거는 이제 공부 방법론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맥 파악, 문제 해석, 답안 기술 방법. 실무도 이론이나 법규처럼 문맥 파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평할 때는 이거는 거의 국어 시험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면 뭐 피셋이나 변호사 시험 다들 아시죠? 거기서 추론 문제 같은 경우랑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봐야 하냐, 문제 양치기를 해야 하냐, 이제 여기서 엄청난 갈등이 오죠, 막판에. 그쵸?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100분 안에 들어오기. 이게 제일 딜레마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 과목이 왜 이러냐 하면은 일단 높은 과락률, 33회는 49%로 좀 떨어졌지만 늘 75%,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57% 과락률일 때 그 다음에 75%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방대한 자료 해석, 평가 목적을 인식해야 하고 대상 물건 확정도 어려워요. 그리고 평가 방법, 이거를 확정을 못하면 평가 방법 확정은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 취득, 제가 강평을 할 때는 문제를 같이 띄워놓고 이 자료를 이 순서일 때는 이 자료를 째려보셔야 돼요. 이 자료는 그냥 흐린 눈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내가 빨리빨리 취득할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평가와 보상평가가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느낍니다. 일반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3방식, 단골문제인 임대료, 뭐 어려운 타당성, 최유효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평가는 이제 법조문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외계어 같다고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죠. 법조문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보상을 또 쉽게 잘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실무를 채점하시고 이제 채점평을 쓰신 거예요. 평가 기준과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뭐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기술하라고 문제에서 묻고 있으나 수험생들에게는 해석의 문제가 조금 생소했는지. 저 문맥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제시된 접근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좀 논리 있게 쓰지 그랬니?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쓰냐. 그러니까 조건과 문맥과 그 논리에 맞게 답안지를 이렇게 일피휘지로 쓰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개념 단순화입니다. 뭐 기본 개념을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A는 A-로 약간 바꿔서 내가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지, A-로 주어졌을 때 이거의 공통 개념은 뭐가 뿌리가 되는 개념은 A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게 종이 앞뒷장처럼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빠르게 회독을 하셔야 되고요. 서브노트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기용 선생님도 서브노트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초장부터 쓰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초장부터 서브노트를 쓰시면은 거의 출판하시는 느낌이 돼요. 거의 출판사 팀장님의 빙의해서 막 자기가 책을 집필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선택적으로 오답 정리하시고요. 모르면 모르는 거 정리하지 마세요. 넘어가시고 한두 달 있다가 그 문제 다시 풀면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했던 게 쓸모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점만,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이것도 못하고 다 못하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칙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또 풀어보세요. 또 못해요. 근데 이 문제는 또 잘해요. 그럼 그 문제는 영원히 내가 잘하게 되거든요. 한 번 틀렸는데 정말 짜증이 났는데 일정하게 3주 뒤에 두고 또 풀었어. 근데 이제 알아요.
이제 알면은 그거는 내가 윅포인트가 아니라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는 내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GS는 실점 시험인데 이제 스터디 빼먹지 마시고요. 이때 이제 토요일마다 기상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간식, 커피, 물 언제 먹을지, 뭐 화장실 언제 갈지 이런 거 계속 매주 실전처럼 하시는 거예요. 실전처럼. 너무 이렇게 편하게 오시면 안 돼요. 토요일은. 근데 월, 화, 수, 목, 금은 좀 편하게 노셔도 되거든요. 뭐 월, 화, 수 놀고 목, 금을 토요일 스터디를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 괜찮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막 미친 듯이 실전 시험처럼 해. 근데 토요일에 너무 마음이 편하게 오는 건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소중한 모의고사를 치는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딱 하루밖에 없는 중요한 날이니까 막 금요일, 토요일에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특강을 좀 약간 제가 컨셉을 좋아해서 컨셉 특강으로 갈 건데 4월 중에는 이제 동차생 이제 1차 막 치시고 이제 7월에 2차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망망대해를 떠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구조화 강의 노트로 제가 이제 가 교재로 나가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 짜투리 뭐 수목, 어업, 뭐 농산, 농작물 있어요. 농업선 말고 농작물, 어업권, 뭐 광업권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에는 멘탈 케어 특강, 멘탈 한번 이렇게 살살 제가 어루만져 드릴 테니까 네, 멘탈 케어 특강 한번 들으시고요. 저는 1년차 공부할 때는 멘탈이 뭐가 중요해? 실력이 중요하지. 규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난 붙을 거야 하고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늘 울면서 산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4월 달에 1차를 치신 초시생들 분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사기의 그 주에 나오는 문제 있죠. 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보시고 그냥 예시답안 먼저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기본서에서 찾고 그리고 그거에 조금 어려운 문제 종합문제집이나 뭐 유형 뭐 예시 문제 있죠? 그런 거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100분간 기본 강평을 100분 해요. 기본 개념이라 문풀 강의를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비슷하게 가시는 건데 좀 더 압축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부분만 네, 강평 전달을 드리고요. 이제 1기 때는 이제 1차 과목을 하시는 이제 이때 뭐 진입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 하시고 실무 학습량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실무를 최소 30점에서 50점은 꼭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생 진입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1년에 한 텀이 지나갔죠? 이제 마지막에는 실무의 강약점. 제가 아까 위크 포인트하고 내 강점 포인트를 반드시 파악하라고 했죠. 저기 서브노트를 집필하지 마시고 내가 뭘 못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보다는 내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단원에 어떤 내가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그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이 전략을 생각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이 전략 생각하시고 약간 우울할 때 산책할 때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년차 이상이고 유예생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남았죠? 그 멘탈 관리 하시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실전처럼 연습 계속 하시는 거고 제가 여기는 일부러 회색깔 처리해 놨는데 어차피 이제 7월달에 붙으실 거니까 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공통 Q&A가 있었는데 좀 중요한 질문 위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시작하기 전 준비할 것들이나 마음가짐, 당연히 자신감이죠. 그렇죠? 마무리는 강약점. 그리고 인강을 수강하면 스터디의 효율이 많이 저조한가요? 아니요. 그건 사바사, 그렇죠? 내가 저조한 효율을 가진 사람이면 저조할 거고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은 엄청나게 효율성 있는 사람으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사실 효율이 많이 저조한 거예요. yes 그리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no 옆에 그 조그맣게 yes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공부하면 좀 처져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카톡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같이 해가지고 점수 공유하고 뭐 현장에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주의 문제는 어땠는지 물어도 보시고 온라인으로 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침묵하지 마시고 온라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사바사, 그쵸? 이거. 문제풀이요 내용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든 거. 자, 문제를 40점짜리를 풀었어요. 어려워요. 문맥 파악이 안 돼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셔야 돼요. 자료 1번부터 자료 9번, 10번까지. 그리고 쳐낼 자료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자료는 뭐 2번, 뭐 대문자 로마, 목차, 뭐 어디에 들어가는 자료다.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 문제 40점, 30점, 20점, 10점짜리의 문제에서 논점을 내가 3개 내지 5개로 정리할 수 있는지 네, 포스트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40점짜리 문제 앞에 논점 5개 쓰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를 복습하시면서 또 굳이 팔 아프게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또 답안지만 쓰는 기계적인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서 문제를 공부를 하시고요. 뭐 목차 정리 같은 논점이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부분에 섞이거나 응용되어 나왔을 때 이 5개의 논점을 떠올리면서 자료를 째려볼 자료는 째려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해나가면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고, 이론 공부 방법도 잠깐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보시고요. 기출 답안 2가지 버전 보시고요. 기출 답안 구조화 해보세요. 그리고 내 답안도 구조화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2개를 비교해서 셀프 채점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세요. 셀프 채점. 셀프 채점이 내가 쓴 것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쓴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문풀이나 기본 강의 들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알아. 배경 지식이 좀 있어. 그럼 내가 셀프 채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시생이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세요. 일단 책을 피시고요. 일단 책을 피시고 아니면은 뭐 스터디 문제 아무거나 구해서 예시 답안 피세요. 일단 하세요. 일단 한 2달 이렇게 굴러보면은 감이 온다. 나는 글러먹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감이 잡혀요. 일단 2-3달은 해보시고요. 최소 6개월까지는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 스터디원들도 있잖아요. 일단 무턱대고 하루에 뭐 10시간씩 해보시는 거예요. 뭐 오프라인 4바4 직장 병행이신 분들도 붙어요. 그쵸? 매년 나오죠. 이거 중요해요. 초반에 이제 내가 중, 후반 2년차 합격을 기준으로 해서 초반에 실무 100%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뭐 1차 병행 해가지고 실무는 60% 정도 추천드려요. 나머지는 알아서. 후반에는 실무 30에서 50, 절대 반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론하고 법규도 그때는 상당히 마음이 불안해요. 실무 때문에 과락이라는데 나 왠지 이번에 이론 때문에 과락일 것 같아. 이런 앙큼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를 꼭 50% 이하로 좀 줄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론 법규는 밸런스 맞게 내가 이론을 못하면 이론을 많이, 법규 점수가 좀 잘 나오면은 법규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인데 1차를 준비하고 이제 1차 합격 후 본격적으로 2차를 한다. 근데 중간에 과거에 공부했던 게 휘발됐다. 다시 이론을 듣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론 강의 기본 강의 절대 듣지 마시고요. 들으시려고 해도 2배속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들으시고요. 절대 그걸 통으로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기가 풀었던 문제 있죠. 그거 다시 풀어보세요. 다시 또 요상하게 제가 쓰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걸 또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래도 내가 그 파트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서. 그리고 2차를 처음 진입하는 상황이라면 2차 시험일 전까지, 그러니까 4월에 1차 쳤고 뭐 7월에 했다. 실무 하시는 거예요. 실무 40점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실무가 너무 어려워요.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 일단 3방식을 잘 하시면은 뭐 비상장, 주식, 뭐 보상, 뭐 선박 나중에 완전 껌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수익 하나, 일단 3방식을 잘 하시면은 나머지를 잘 하시는데 3방식을 저는 이제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조화 짜가지고 문제를 발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무 하루 학습량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내가 못하는 이론 법규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실무 선행학습 없이 1차만 6-7개월가량 해왔다. 4월 이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거 답안을 좀 성의 없게 쓴 것 같나요? 그게 아니라 실무 제가 맨 처음 첫 페이지에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본 이론 강의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만 들으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수강 제외하고 일평균 확보해야 하는 시간, 저는 그래도 최소 7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강의 듣는 거 빼고. 되게 어려워요. 7시간. 진짜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수학은 실무하는 데 있어서 사칙연산, 뭐 루트, 뭐 방정식,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수학은 1차 시험 경제에서 더 어렵지 않나요? 네. 이거는 상당히 고민이 딥해 보여갖고 이거는 뭐 카톡을 주시던지 혼자 더 깊게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뭐 시작도 하지 말라는 현업을 유지하면서 간평사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더 다가온 것도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답안 작성 시 완성도 높이는 법. 이분은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이죠. 아예 손도 못 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난 답안을 어느 정도 썼어. 근데 이걸 좀 더 예쁘고 유려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시면은 구조 짜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강의할 때도 보여드리는데 이 개념에서 이렇게 하위 개념이 나오고 이 개념에서 이렇게 하위 개념이 나오고 이 하위 개념에서 요 정도의 하위 개념이 나온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답안지를 유려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타 학원 문제 돌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반복해서 돌리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답정 넣겠지만 뭐 어떨까요? 반반이에요, 반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강사의 문제를 완벽하게 흡수했어. 그리고 레귤럴리 풀고 다음 뭐 2주 뒤에 풀었는데 또 알아. 그거 다 알아. 그러면은 다른 학원 문제도 푸세요. 근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내가 뭐 3주 뒤, 뭐 5주 뒤 계속 풀었는데 계속 빵꾸가 나요. 그럼 그 빵꾸 메꾸셔야죠. 딴 데 또 눈을 돌리시면은 안 됩니다. 자꾸 그 시선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 경주마들도 시선 못 흩어지게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여러분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빵꾸만 집중적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쵸? 일단 기본 거대한 빵꾸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채워져요. 근데 또 빈 곳이 있거든요. 그것만 찾아서 약간 나는 정말 효율화의 끝판왕이야. 나는 뭐 실무 기계야. 이런 느낌으로 못하는 부분만 찾으시면 돼요. 지금은 다 못하시겠지만 내가 채워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채워가시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공부 방법은 사실 기간별 공부 방법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뭐 스터디 플래너 쓰는 거는 뭐 내가 이걸 안 쓰는데 뭐 스케줄 관리가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쓰지 마세요. 저도 안 썼거든요. 쓰지 말고 그냥 그날 자기 전에 내가 뭘 공부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럼 민망해서 잠이 안 와요. 그냥 그 정도만 써보시고요. 그래서 루틴은 그 플랜은 좀 장기적으로 잡으시고 계속 그거를 그냥 리마인드 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6월달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테이블 참고하셔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공부를 2차 공부를 전혀 안 하고 4월달 1차 친 초시생이다. 뭐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몇 년 동안 공부를 좀 했고 이제 2차 시험만 뭐 이제 준비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자기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더 중요하고요. 오늘 내가 뭘 공부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약간 민망한 날도 있을 거고 뿌듯한 날도 있을 건데 그걸 1주일치, 2주일치 모아서 적어보면은 내가 어디에 과투입했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니까 오늘 하루 목표에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만큼만 오늘 했으면 된 거니까 그 정도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좋아야 돼요. 언어 능력. 그래서 실무 문제 풀 때도 문제를 계산하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계산하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내가 구조를 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카톡 상담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쉽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